안녕하세요. 과학 김춘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염색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과학책 98쪽과 99쪽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여자 어린이가 지금 보면은 천이의 다양한 색깔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용액을 사용해서 자주색 양배추 즙으로 물들인 천을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 사이다나 식초, 오렌지 주스 등 염색놀이에 필요한 8가지 용액을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네 가지 용액이 있어요. 어떤 것은 산성 용액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염기성 용액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용액이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사이다나 식초 같은 거는 뭘까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건 산성 용액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뭐 유리세정제라든지 석회수, 비눗물 이런 것들은 염기성 용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닐을 깔고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을 올려 놓습니다. 그럼 이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으로 했던 거 생각나죠? 그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 8가지 용액이 있습니다. 그 용액을 선택해서 천에다가 서너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늬가 나올 때까지 용액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놀이가 다 끝나면 염색 놀이가 끝난 뒤에 천을 햇볕에 말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햇볕에 말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자기 의자 뒤에 걸어 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을 천연 염료에 담그자 치자를 우린 물에서는 노란색, 쪽을 우린 물에서는 파란색으로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났어요. 염색한 천을 널어 놓으면 염료가 공기와 만나서 색의 깊이는 점점 더해갑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치자와 쪽 등을 이용해 염료를 만들고 천을 염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운 빛깔로 염색한 천은 가방이나 옷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치자와 자, 이것은 치자 열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식물성 이제 일종의 풀이에요. 풀인데 이름이 쪽이에요. 쪽빛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것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일단 이런 생활 속에서 이제 치자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예를 들면 검은 콩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그것으로도 염색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비트라든지 아니면 자주색 양배추 이런 걸 가지고서 염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8개의 컵이 있는데 사이다, 식초,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탄성 용액입니다. 그다음에 유리세정제, 그다음에 비눗물, 석회수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염기성 용액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유리막대나 물을 준비해 둡니다. 그다음에 비닐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아래쪽에 그 묻을 수가 있으니까 책상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닐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을 줄 거고요. 플라스틱 스포이트를 이제 8개를 나눠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용액이 튀거나 혹시라도 눈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끼고
또 실험용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염색천을 만드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용액을 사용해 염색 놀이를 해봅시다. 사이다, 식초, 오렌지 주스 등 염색 놀이에 필요한 용액을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담아 준비해 주세요. 이때 가루 물질인 베이킹 소다는 물에 녹여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자주색 양배추즙으로 물들인 천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사이다나 식초 등의 용액을 선택해 천에 서너 방울 떨어뜨려 봅시다. 우와, 용액을 떨어뜨린 부분에 색깔이 변하는데요. 다른 용액도 떨어뜨려 볼까요? 네, 다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다른 색깔로 변하면서 천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해봅시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용액일까요? 산성 용액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나 노란색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무늬의 모양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액을 사용해 원하는 무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면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염색 놀이가 끝난 뒤에는 천을 햇볕에 말리면 나만의 예쁜 천을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만의 천을 한번 천에다가 염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든 것을 자신이 만든 염색천이랑 친구들이 만든 염색천을 감상하고 서로 잘된 점을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염색천을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이번에는 뭘 보냐면 그 영상 중에서 그 염색천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서자마자 알록달록한 화려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천연염색에서도 일반 물감 못지않게 색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천연염색 1년의 작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천연 염색 기술. 자연의 재료를 안료로 사용해 인견, 삼배 등을 물들이는 전통 염색 기술이다. 옷, 손수건 등 다양한 의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술자가 사용하는 이 파란 염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쪽이라는 염료인데요. 쪽이요? 예. 쪽이라고 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청색이 나오는 유일한 자연 색상이에요. 예, 그래서 쪽이라는 건 이제 일년생 풀인데 굉장히 염색이 조금 힘들고 어렵죠. 1년생 작물인 쪽은 이 시기에만 수확이 가능한 아니라 염액 보관도 까다롭단다. 쪽을 이제 지금 발효시키기 위해서 지금 산소를 좀 많이 주입시켜주고 하루에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되는 것이 바로 천연 염색의 매력. 이 자연의 빛깔이 인간들한테 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로마 테라피, 뭐 향기요법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컬러 테라피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자연적인 색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감성이 그런 것들이 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이 주는 여유와 감성을 나누기 위해 직접 염색 체험 수업도 진행한다는 기술자.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기술자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물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살살 만져야지. 그 안에 살살 이렇게 펴주고 좀 있으면 이제 초록색으로 확 변할게요.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빛깔에 감탄이 절로 나는데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의 농도가 진해지면은 더 진한 초록이 되겠지. 화학 염료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염색 천들은 오직 빛과 바람으로 말려준단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낸다고 하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염색을 하면 이제 초록색이 나오겠죠. 근데 단지 물감처럼 이렇게 이물감을 섞어서 그 초록을 내서 염색을 하는 게 아니고 청색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노란색을 하든지 노란색을 먼저 하고 나서 청색을 하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색살 농도 조절을 좀 많이 하죠. 기술자의 공방을 찾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은 잊고 잠깐의 여유를 만끽하고 돌아간다는데 처음에는 그냥 색을 입힌다라는 것만 이제 개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자연을 이용해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법이 있다. 오늘 우리가 자연에게서 얻은 오색 찬란한 빛깔을 그대로 옮겨 담는 방법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천연 염색이 바로 그것이다. 자연스러운 색감을 얻을 수 있고 환경 친화적 방식으로 인체에도 유익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산이나 들에서 구한 꽃이나 풀을 가지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염색. 자연에서 채취한 나무 껍질, 꽃, 풀, 열매와 같은 자연 염료로 물을 들이면 화학 염료로는 나타낼 수 없는 자연의 그윽한 색이 나온다.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기본색은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 오방색이라고 불리는데 동서남북과 중앙 5방향을 가리키며 천지만물의 조화로움을 나타낸다. 오방색은 옛부터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의 염색에서 사용되었다. 궁궐의 단청이나 조각보와 같은 공예품은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한 선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염색법, 두드려서 염색하기. 장미의 꽃과 잎을 따서 알맞게 배열하고 하얀 천을 덮어 망치나 숟가락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살살 두드리면 된다. 어때요? 두드려서 염색하기 참 쉽죠잉? 갈아서 염색하는 방법. 깨끗이 씻은 쪽잎을 믹서에 갈아 즙을 짜낸다. 채로 걸러낸 염액에 물에 적신 천을 담가 골고루 주물러준다. 산화와 환원 반응을 거치면 푸른 쪽빛이 물든다. 건조대에 걸어 말리면 쪽 염색도 간단하게 완성! 세 번째 염색법. 메리골드를 물에 씻어 냄비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인다. 염색할 천을 꽃물에 넣고 노란색이 배어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시들어버린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염색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염색을 하고 염색천을 만든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염색한 천을 감상하고 서로 잘된 점을 칭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 지시학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연 지시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